자,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은 여러분들 수익 계정으로서 여러분들 먼저 앞부분에서 한 것처럼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 계정에서는요. 자, 먼저 첫 번째 영업 수익. 영업 수익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두 가지로 있고요. 두 번째가 영업 외 수익은요. 영업 수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말한다. 하시겠습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뺀 모든 수익이 영업 외 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익. 굳이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한다면 이자 수익, 무슨 이익, 무슨 차익, 임대료, 수수료 수익, 이 정도 중에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다 영업 외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보시는 거 그대로 분기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예제 1번 거 들어가겠습니다. 당사 보통 계좌 30만원의 이자 수익을 발생하여 원천 징수법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 계좌에 입금되었대요. 원천 징수 법인세율은 14%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 이자 비용이 발생세 원천 징수는 이것은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이고 이자 수익 발생 시 원천 징수세는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은 자산이고요. 예수금은 부채 계정입니다. 이자 수익뿐이 아닙니다. 모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비용. 여기 모든 비용이 아니네. 수익은요, 배당금 수익도 무슨 수익은 다 들어갑니다. 수익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14%의 세율을 가지고 항상 합니다. 우리가 14%면 우리가 지금 원래 이 14%가 이자나 배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14%의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10%를 내주면 지방소득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10% 해주니까 이걸 합쳐서 15.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15.4%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원래가. 여기는 지금 14%만 계산한다고 하니까 14%만 계산해서 여기는 지금 한다는 얘기겠죠. 원래는 실무에서는 다 15.4%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42,000원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통계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자 수익은 항상 대변에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변의 수익이 이자 수익 되고요.
차변에 선납세금 42,000원, 나머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겠죠. 그래서 선납서파, 선납징수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 입금됐다고 나왔습니다. 자, 분개한다면 대변에 먼저 이자 수익, 차변에 선납세금 42,000원,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보유 중이던 타사 주식의 현금 배당액 172,000원을 당사 보통계좌에 입금되었다. 이 금액은 법인세 원천 징수에 28,000원에 제외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현금 배당에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하면서 배당금 수익이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현금 배당을 지급하면 미지급 배당금이 되고요. 현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 됩니다. 주식 배당을 배당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고요. 주식 배당을 받으면 분개 없음입니다. 주식을 배당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 다음에 현금을 배당하면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고 주식 배당을 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고 주식 배당을 받으면 분개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주주들한테 주식을 배당한다는 것은 내 회사의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지 주주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을 주게 되면 항상 뭐가 발생하는 거냐, 예수금이 발생하지만 주식 배당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금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돼서 배당금 수익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배당금 수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모든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은 다 선납세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개가 여러분들 배당금 받은 거니까 대변에 배당금 수익 얼마입니까? 여기는 제한 금액이니까 더해서 20만원이 되겠죠. 그럼 대변에 배당금 수익 20만원, 차변에 선납세금 28,000원, 보통예금 17만 2천원으로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사용하고 있던 창고 일부를 3개월간 현금 120만원을 받고 임대하기로 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이 되겠고요.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임대료가 되겠죠. 그렇죠? 네 번째, 기말 결산 시 기준에 150만원을 구입했던 단기 매매증권 공정가치가 180만원 평가됐대요. 자, 이 기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말 결산 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150만원짜리가 180만원에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이 평가. 유가증권 환율평가시 평가시에는 꼭 차액만 가지고 분개한다. 차액만 가지고 분개한다. 그래서 150만원짜리를
단기 매매증권이래요. 180만원에 평가했어요. 30만원만큼만 분괴가 이루어지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3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30만원, 이렇게만 분괴하고 끝납니다. 예제 4번 거, 단기 매매증권 전체를 190만원을 처분하여 당좌 예급하고 관련 수수료 등 3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처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결산이 아닙니다. 여기 4번 문제는 이거는 뭐예요? 결산 분괴고요. 이거는 결산 분괴가 아니고 기준거래입니다. 기준거래는 처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제 4번 거를 봤을 때 예제 4번 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50만원짜리를 150만원에 평가했다고 그랬죠? 150만원짜리를 180만원에 평가했어요. 그럼 30만원 이득 받죠? 그럼 다음 단기 매매증권은 180만원입니다. 평가한 금액이 다음 연도 장부 금액이다. 150을 130에 평가했어. 그럼 다음 연도 단기 매매증권은 130만원입니다. 여기는 150만원짜리 180만원에 평가했어. 다음 연도 장부 금액은 180입니다. 그 이유는 취득시 단기 매매증권 150, 대변의 현금 150,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평가할 때 평가시 차액만 공개하다 보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30,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30만원. 그래서 다음 장부 금액은 같은 변은 더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 장부 금액은 180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장부 금액은. 그래서 이 다음 전도 장부 금액이 이게 지금 얼마가 나온 거예요? 처분한다고 그러죠. 평가 후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180이 대변에 가고요. 단기 매매 180 갑니다. 그리고 얼마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190에 받았습니까? 당좌예금. 당좌입했다고 그랬는데 당좌예금 190. (180만원이) 대장부에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 뭐가 되냐, 이것은 우리가 10만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대변에 가는데 여기에 수수료, 처분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얼마? 10만원 중에서 3만원은 나가고 나머지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단기 매매증권이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10만원 중에서 수수료가 빠졌기 때문에 이 수수료 빠뜨리고 나머지가 단기 순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단기 순이익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여기는 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왜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서 저번 연도 단기 순이익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2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매도가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일 때는 2월이 됩니다. 왜? 매도가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자본에 적혀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기 때문에 저번 연도에 단기 순이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가증권 평가이익, 매도가증권 평가손실은 무조건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거, 외화를 결제하기 위한 외상매입금 1,000원을 당장 계좌에 환전하여 결제하였다. 환율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우리가 해주시는데, 여기 외화로 했던 것들을 그들을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가 얼마입니까? 차입할 때, 여기는 차입할 때 얼마였습니까? 1,200원, 송금할 때 1,100원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0달러 곱하기 1,200 계산해 준 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외상 매입금이 그 외상 매입금 요거 두 개 곱한 게 외상 매입금이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내가 상환한 금액이죠. 갚을 때 금액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이 모자르겠습니까? 차변이 모자르면 외환 차손이 생기는 거고, 대변이 모자르면 외환 차익이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외환 차손과 외환 차익은 기준 거래 시에만 쓰는 겁니다. 사용합니다. 만약에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이요. 요 두 가지는요, 결산 시에만 차액 가지고만 분개합니다. 환산을 썼다라는 건 결산 분개고, 환산이 아니고 차손 차익을 썼다 그러면 거래 기준 거래 시에만 우리가 분개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이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분개 여러분들 계산은 안 하시면 저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시 장기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결산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7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해서 1% 계산하십시오. 얼마입니까? 자, 나온 거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7만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분개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다 배웠으니까. 자, 이거는 기타 채권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인데 중요한 건 장기 대여금도 대손 충당금이 번호가 다르다. 계정과목 적용 등록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장기 대여금, 말하자면 장기 대여금이면 비유동자, 이게 뭐죠? 장기 대여금이죠? 투자자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장기 대여금, 충당금은 180번입니다. 이것도 다릅니다. 단기 대여금은 114번이라서 다금수에 115번이지만 장기는 번호가 또 다릅니다. 그 번호 다른 대로 하셔서 요 계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당금이 모자른지 안 모자른지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개가 여러분들 밑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니까 분개하겠고, 마이너스 나와도 그대로 마이너스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뭐 기타 대손상비 마이너스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분개도 좋습니다. 분개를 계산을 하셔야 제가 여러분들 답을 내드립니다. 9번 거. 자, 그 다음에 수수료 5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당 거래 당사는 영업활동에 관련이 없다고 나왔네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수수료 수익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수료 수익이니까 현금으로 수행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수수료 수익으로 분개가 이루어지게 돼요. 10번 문제. 기말 결산 시, 이것도 결산 분개네요. 자, 단기대여금 요거를 얼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환율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차액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해서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0번도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외화 환산 이익인지 환산 손실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 보면 차변의 단기대여금,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고, 손실을 봤을 때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대변의 단기대여금으로 분개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11번 거. 본사 거래에 대한 전년도에 납부한 정기오류가 과언납부했다고 나왔습니다. 20만원이 당사 보통에 입금되었대요. 자, 그럼 전년도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정 과목 조계 등록 들어가셔서, 아니면 일반 전표 들어가 보십시오.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전기 오류 쳐보시면 몇 개가 나오나 보세요. (300번대) 이익 인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300번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은 유의적이다. 중대하다라는 뜻입니다. (900번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유의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했는데 세법 용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의적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900번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돈이 들어온 입장입니까? 돈이 나가는 입장입니까? 돈이 들어온 입장이니까 정기오류 수정 이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유 승용차 1,400만원에 대한 매각하고 매각 당시 자산 취득은 2,500만원이고 감가상각액은 1,30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이걸 장부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 취득 금액은 기초 가액이라고 마찬가지 이제 꼭 아셔야 돼요. 기초 금액입니다. 기초 금액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금액이 얼마? 2,500이 나왔죠. 2,500이 나왔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300이 나왔습니다. 자, 장부 금액은 1,200이 되겠네요. 난 1,200만 받으면 본전치기다. 이 장부 금액은 내가 실제로 받을 금액,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실제로 받을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자, 감가상각 누계를 빼준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거를 지금 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만 받으면 번전치기다. 이 금액을 항상 분계로 표시할 때는요. 분계로 표시할 때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두개 1300만원, 대변에 뭐 자산이 되겠죠. 취득금액, 기초금액 어떤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거의 다 뭐 고정자산이 많이 나와요. 고정자산 거의 유용자산이지만 이렇게 해줘서 나는 얼마큼만 받으면 번전치기냐. 여기서 뭐야? 승용차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차량 운반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받으면 번전치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에 받았습니까? 현금으로 1300에 받았다네요. 그럼 어느 쪽이 모자릅니까? 대배에 모자르면 유형자산 처분 2 얼마? 100만원.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3번) 투자 목적의 보유. 투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투자 부동산. 자, 그래서 투자 부동산 얼마짜리가 지금 1300짜리를 매각하고 보통에 입금받았대. 해당의 장부 금액 그때 1000만원이었대요. 그 1000만원짜리를 1300에 팔았으니까 얼마큼 이득이 생겼겠습니까? 300만원 이득 생겼겠죠. 그렇죠?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13번 분계 이렇게 되겠죠. 1000만원짜리가 1300에 들어왔으니까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네요. 여기에 투자자산을 처분하면서 수수료 들어가는 것도 어디에서 빼줘요? 투자자산 처분 이익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4번 주주 이익용으로부터 시가 1000만원의 토지를 영업용 건물을 짓기 위해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산수중이익이다. 자산수중이익이란 첫 번째 대가성이 없어야 되고,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로 분계한다. 현재가치, 공정가치로 분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수중이라는 것은 대가성,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금액이 아니고 현재 가치, 공정가치로 분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요거는 1000만원짜리인데 우리가 전년도에 500만원 주고 현금을 구입한 것이라고 나왔죠. 여기서는 뭐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분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뭘로 분계하겠습니까? 1000만원으로 분계하는 거죠. 기부하는 사람은 500, 받는 사람은 공정가치, 현재 가격으로 분계가 됩니다. 기부하는 사람은 취득가액으로 분계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외상매입금 500만원을 어음을 300만원에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나머지는 탕감받았대요. 탕감받았다. 이것이 면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탕감받았다. 면제받았다. 이것이 채무 면제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분계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500만원을 어음을 얼마 지급했어요?
300만 원만 지급했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탕감받았다고 그랬죠. 탕감 면제 치게 되면 채무 면제이익이 나와요. 생각이 안 나면 면제라고 쳐야 나올 겁니다. 그래야 채무 면제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 굉장히 여러분들 또 많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시는 건데, 영업외 비용은요, 이것도 영업활동 이해 거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꼭 5가지를 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5가지. 이자 비용, 무슨 손실, 무슨 자손, 기부금, 기타의 대손 상각비. 요거만 꼭 외워라. 영업외 비용은 무조건 요거 외워라. 이거 안 외우면 힘들다. 요거 5가지.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를 얘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도 나눠드려서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 넘기겠습니다. 자, 이것도 분계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가 대한은행으로부터 1200만원의 4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 3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에 이체되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1200만원을 4개월간 차입했다고 나왔으니까 단기차입금에다가, 단기차입금은 대변에 있다가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된 겁니까? 차입한 거네. 그렇죠? 차입하고 선이자를 뗐네요. 선이자 30만원을 떼고 여러분들 잔액은 당사 보통에 입금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빌려온 거니까 돈은 들어왔겠네요. 돈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거는 돈은 1200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1170만원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30만원은 이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선이자가 됐든 무슨 이자가 됐든 다 이자 비용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다. 자, 이자 비용은 항상 차변에 발생하겠습니다. 분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 1200이 나가면서 내보내면서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이자 비용 30만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2번, 외국에 수출하였던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보통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만 달러가 나왔네요. 2만 달러. (2만 달러에다가 환율이 1,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결제일이 1,300원이었어요. 자, 외상매출금 2만 달러 곱하기 1,500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리고 2만 달러 곱하기 1,300 해주면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외상매출금은 받을 겁니까? 갚을 겁니까? 받을 거죠. 받을 거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익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손실이 생기겠네요. 만약에 외상 매입금이면 나한테는 이익을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2만 달러 곱하기 1,500 계산하시고 2만 달러 곱하기 1,300 계산해서 지금 우리가 결제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만큼 손실을 본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요, 기준거래니까 외환차손, 외환차익이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지 보면서 충분하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연말에 맞이해서 사량의 연탄은행으로부터 현금 200만원 기부했대요. 기부했다고 그랬어요. 기부금은 차변에 발생하겠죠. 왜? 영업외 비용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기부금이 차변에 발생하기 때문에 차변의 기부금 200만원, 대변의 현금 200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지난달에 거래처 진공에 이번 달에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주었던 100만원의 회사의 파산을 인하여 대손 처리하다.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당금 잔액이 있네요. 자, 만약 충당금 잔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분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100만원, 대변의 뭐가 되겠죠? 여기는 대여한 거니까 당기 대여금 100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겠는데, 충당금 잔액이 30만원이 있다고 하니까 차변의 대손 충당금 30만원, 대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70만원, 대변의 당기 대여금 100만원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5번 기말 결산 시 당기 차입금을 확인하고 외화 당기 차입금 1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 결산 현재 적용환율은 1달러에 1100원이라고 나왔네요. 이것도 계산하셔야 되겠죠. 당기 차입금은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근데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에 올랐습니까? 1100원. 말하자면 100원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대충 봐도. 그럼 나도 손실을 봤네요. 결산 시에는요, 외환 차손을 쓰지 않고 외화 환산 손실로 차액만 가지고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계산은 여러분들이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외화 당기 차익금, 그 계산은 차액만 가지고 분계해 주겠죠. 왜? 결산 때는 무조건 차액만 가지고 분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이던 어음은 무슨 어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받을 어음이 되겠죠. 받을 어음이 만기가 2개월 남았다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거래은행에 할인하고 28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에 뺐대요. 자, 그러면 3천만원에서 우리가 2,8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200만원은 어음을 할인한 거네요. 그렇죠. 어음을 할인했을 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음을 할인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요건 비용 계정입니다. 당연히 영업의 비용이죠. 외상 매출금을 할인하면 매출 할인, 이건 차감 계정입니다. 이건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타감 계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이것도 차감 계정입니다. 외상 매입금을 할인하면 매입 할인, 매출 할인은 이건 무슨 변에 가겠습니까? 차변에 가겠고요. 매입 할인은 당연히 대변에 가겠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비용이 아닙니다. 위에 것만 비용이고 어음을 할인할 때만 비용인데, 어음을 할인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있습니다. 모든 재비용도 매출채권 처분 손실에 포함하여 분계한다. 어음을 깡하는데 수수료 비용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수수료 비용 별도로 따로 분계하면 안 됩니다. 합쳐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에 포함해서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답안지 확인하시고, 기말결산 시 기준거래 150만원을 구입하였던 단기매매증권, 여러분들 공정가치가 120만원을 평가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말결산 시라고 나왔네요. 결산
결산 시에는 유가증권을 120만원짜리를 130만원 평가했으니까 얼마큼 손해봤습니까? 30만원 손해봤죠? 손해한 만큼 차액만 가지고 분개한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3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30만원 이렇게 분개해주면 되겠죠. 이제 7번. 자, 150만원짜리가 120만원에 평가됐어. 그 다음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120만원이죠. 120만원을 얼마에 처분한 겁니까? 105만원에 처분하였다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120만원짜리를 이렇게 처분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준거래가 150 취득했을 때 150이었고 그 다음에 150을 120 평가했으니까 얼마만큼 손해봤네요.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 3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3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 이렇게 평가에다 처분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처분한 겁니다. 처분한 게 지금 8번이에요. 그래서 얼마에 처분한 겁니까? 105만원에 처분했습니다. 뭐 당장이 됐던 보통이 됐던 뭐 아무 수 있겠습니다. 105만원 받고 단기에 매매증권 얼마짜리가 나간 거예요? 120짜리가 나갔죠. 왜냐하면 같은 변은 더하지만 다른 변은 빼준다. 그래서 빼줘서 120이 나왔죠. 차변이 더 많은 쪽에 있습니다. 120을 상계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20 해놓고 여기에 처분 수수료가 3만원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왔죠. 3만원 지급하고 어느 쪽이 모자라겠습니까? 이번에 손해봤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18만원인가?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9번 거 보겠습니다. 기말결산 시 창고에 있는 원재료 수량이 장부 수량보다 30개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이거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이거 파손품입니다.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해당 가선의 개당 1,000원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원가성이 있다 없다라고 나왔어요. 없다라고 나왔죠. 원가성이 있다라고 하면 매출원가를 분개하는데 여기 이건 원가성이 없다 그러면 재고자산 감무손실로 분개가 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없다고 하니까 이거 다른 말로 비정상 파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30개 곱하기 1,000원 해주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도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대변에 뭐가 되겠고요? 원재료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하고 여러분들 해주시고 여기는 몇 번? 8번 타 계정으로 대체하고 우리가 금액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원가성이 있다라고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가성이 있다, 이것이 원가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정상적이다라고 나옵니다. 원가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는 여기는 뭘로 붕괴합니까? 매출 원가로 붕괴합니다. 매출은 상품인지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상품이다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 제품이다 그러면 제품 매출원가를 선택하시고 차액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 20명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0만원이 발생하여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원천 징수가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금을 제한 금액만 여러분들이 붕괴하면 되겠네.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가 되겠고 100만원,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요 세금을 예수금이고 대변에 현금이 되겠죠. 11번 거 보겠습니다. 자, 제품의 창가, 화재로 인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 원가 700만원짜리를 시가 100만원에 소실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당사는 재해 대비해서 손해보험에 미가입했대. 가입을 했던 안 했던 무조건 재해 손실로 붕괴된다. 차변의 재해 손실, 항상 일반 전편은 원가대로다. 재해 손실은요, 시가를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붙인 거기 때문에 차변의 재해 손실 700만원,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제품 8번 타개정으로 대체 700만원,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12번 거, 이것도 여러분들 꼭 타개정 대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12번 전년에 납부한 케이블 TV 수신료가 35,000원이 가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현금으로 납부하고 오류를 수정하였다. 유의적이지 않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900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납부했으니까 우리가 차변에 현금이 납부했으니까 현금은 대변에 가니까 차변에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유의적이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900번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업의 비용 들어갔고요. 마지막 법인세 비용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법인세 비용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했죠. 1월 1일 법인이다 봤을 때는 1월부터 6월까지를 8월 30일까지 중간 예외액을 내고 그 다음에 12월 말일날 1월부터 12월까지는 전체 달을 계산해서 다시 재정산해서 내가 낸 거에서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우리 보통예금 60만원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원증지 법인세 나머지 보통예금은 쭉 나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요거는 붕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된 거죠. 그렇죠? 그럼 대변의 이자 수익, 이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선납세금,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붕괴가 이루어지겠죠. 선납세금은 60만원 곱하기 14% 계산해줘서 나오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붕괴가 이루어지겠고요. 두 번째, 당해 사업년들은 법인세 중간회배 8월 31일까지 24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붕괴 어떻게 있습니까? 이것도 차변에 선납세금 240만원, 대변의 현금 240만원이죠. 이것도 차변에 선납세금 뭔지 모르겠고 이자 수익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나머지 나온 거 있겠죠. 여기 나온 거. 그래서 이자 수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율을 뺀 나머지 여기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이것을 다 결산해서 이렇게 선납세금을 다 묶어서 여기 얼마 나오고 여기 얼마 나온 것을 묶어서 12월 말일에 법인세 비용을 납부했다고 나왔습니다. 법인세 비용을 납부하면 되겠죠. 처변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인가요? 여기가? 등이에요? 뭐예요? 법인세 비용이네요. 선납세금 그대로 상계처리해서 없애주고요. 나머지만 12월 말이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공개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정기말에 3번 거 그 미지급 세금 나온 거 있죠. 미지급 세금 나온 게 있겠죠. 요 나온 금액을 3월 31일자로 공개한답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 대변에 분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기업 결산 정리 들어가겠습니다.